캔바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셨다면, 자, 이제 블로그 스킨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바 사이트에서 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디자인 만들기라는 메뉴가 보이시고요. 이거 클릭하신 후에 네, 왼쪽에 맞춤형 크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해 주시고 네, 블로그의 스킨은 가로는 2000, 높이는 700픽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값 2000, 높이값 700으로 입력하신 후에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캔바에 우리가 작업할 캔버스가 네, 2000픽셀에 700픽셀, 가로로는 2000, 그리고 세로로는 700픽셀짜리의 네, 캔버스가 열렸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를 하실 수 있고, 자, 이 눈금자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파일 메뉴로 들어가셔서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눈금자 및 가이드 표시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도록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로로 2000, 세로로 700픽셀짜리 네, 캔버스가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디자인하셔도 좋겠지만 우리는 네, 캔바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디자인 메뉴 탭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 이거 클릭하신 후에 바로 오른쪽에서 네, 이 현재 캔버스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에 맞는 템플릿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내 블로그의 목표에 맞는 디자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네,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템플릿 검색창에 저는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정보를 네, 이웃들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여기 검색창에다가 디지털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템플릿 중에 이렇게 네, 그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유형의 템플릿들을 네, 보실 수가 있고 자,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내가 클릭한 디자인이 이 캔버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이대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자, 만일에 클릭을 하고 봤더니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네, 클릭했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이전 메뉴로 돌아가시게 되면, 네, 클릭하기 전 상태의 템플릿들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네, 마음에 드시는 유형을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네, 심플한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디자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있는 디자인이 좀 더 깨끗한가요? 네, 자, 우리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이 있으시면 그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저는 네, 아까 봤던 네, 우리는 무료를 써야 되는데, 우리 템플릿 중에 이렇게 왕관 표시가 있는 유형들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왕관 표시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왕관 표시가 없는 것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유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네,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네, 같이 가기 위해서 왕관 표시가 없는 것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선택해 놓았던 템플릿을 내가 새로운 디자인의 템플릿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네, 기존의 건 사라지고 새로 선택한 디자인의 템플릿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스타일이 깔끔하고 괜찮아서 이걸로 사용을 좀 하려고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네, 선택한 템플릿에서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면 필요 없는 것들은 먼저 삭제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클릭하시면 위에 이렇게 휴지통 삭제 아이콘이 나옵니다. 요거 누르셔서 삭제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우시고, 예, 그리고 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 블로그에 제목을 쓸 거라서 여기를 예, 제 블로그의 이름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문자를 바꾸실 때는 네, 문자 박스를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문자가 이렇게 블럭이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로 입력을 하시면 글자가 지워지면서 입력이 되죠. 자, 저는 네, 디지털 교육 마스터 그리고 줄 바꿔서 제 이름도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권미용의 이야기, 디지털 이야기라고 예, 적었고요. 네, 박스의 크기를 예, 오른쪽에 있는 막대 흰색 버튼에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서 예, 글자가 원하는 위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박스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박스의 위치를 이동하실 때는 이 안에 지금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박스를 이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빈 공간을 클릭하신 후에 다시 글자 박스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글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박스를 클릭하신 후에 모서리에 있는 흰색 점에서 네, 글자 크기를 조절할 겁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와 박스 크기가 같이 조절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신 후에 글자에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가 선택되어 있을 때에는 글자를 꾸밀 수 있는 메뉴가 위쪽에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에 맞게 네, 글꼴과 글자 색상들, 예, 이런 것들 또는 예, 정렬,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굵은 폰트로 지정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폰트에 따라서 글자의 가로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글자의 글꼴을 먼저 꾸미신 후에 이런 글자 박스는 조절을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네, 글자 크기 모서리에 있는 점에서 조절하셔도 되지만 글꼴 크기는 바로 이쪽 글꼴 바꾸는 곳 바로 옆에서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요는 저는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배치를 해서 네, 글자가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이 예,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글자의 줄과 줄 사이 간격을 조금 조절하고자 줄 간격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네, 위에 명령 중에서 줄 간격, 네, 간격이라고 하는 명령을 클릭하셔서 줄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 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 해서 이렇게 조절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줄 간격을 적당히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로 크기를 2000픽셀로 놓았습니다. 이 2000픽셀을 전부 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2000픽셀에서 왼쪽에서부터 한 400픽셀 정도, 또 오른쪽으로부터 400픽셀 정도는요. 네, 요거는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일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400픽셀 영역, 또 오른쪽에 있는 400픽셀 영역에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네, 어떤 화면에서도 예, 이렇게 잘리는 현상 없이 보일 수 있도록 예, 가능하면 요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좀 시켜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디만큼이 400픽셀인지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위에 눈금자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눈금자에 보시게 되면 네, 400픽셀 위치가 여기 0부터 시작해서 2000픽셀이니까 400픽셀 위치면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정도. 그 다음에 네, 2000픽셀이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400픽셀을 빼면 1600픽셀 위치가 네,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 요 영역 안에다가만 네, 내용들을 채워준다, 중요한 내용들을 채워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네, 사진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사진도 일부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 제목도 일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가이드를 꺼내 놓고요. 그 안에다가 배치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가이드는 세로 가이드 선을 꺼낼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세로 눈금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를 끄집어낸다 생각하시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리고 400픽셀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네,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대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한 번, 예, 세로 눈금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이번에는 1600 픽셀 위치에 이렇게, 예, 가이드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네, 아래쪽에, 한 170 픽셀 위치, 제 170 픽셀 위치는, 네,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위젯을 올려놓을 겁니다. 위젯. 그래서 여기도 네, 중요한 문구가 가려지지 않도록 예, 아래쪽에서부터 한 170 픽셀 정도 위치까지는 비워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러려면 또 아래쪽에도 가이드를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네, 가로 가이드니까 예, 위쪽에 예, 가로 눈금선에서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500, 네, 700에서 170을 빼면 네, 한 530 픽셀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가이드선이 생겼고요. 우리는 중요한 부분은 이 영역 안에다가 모두 배치시킨다라는 생각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줄여서 네,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른 사람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의 도형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요런 구름 모양과 언덕이 나오는 요런 모양은요.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액자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액자 틀에다가 내 사진을 갖다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사진을 넣고자 하실 때는 네, 음, 왼쪽에서 내 사진을 갖다 넣을 때는 왼쪽에서 업로드 항목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네, 내 사진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라는 명령 클릭하셔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 사진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사진이 선택되면 그 선택된 사진은 여기 지금 업로드 항목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예, 업로드가 되어서 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예, 끌어다가 이 동그라미 안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손을 딱 대시면 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제가 업로드 시켜놓은 제 프로필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놓으면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마우스가 갔을 때 손을 떼면 동그라미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사진이 예, 상반신과 네, 하반신까지 일부 나오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서 내 얼굴을 크게 보여주고 싶으실 때는 사진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사진에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네, 돌아갑니다. 자, 이때 모서리에 있는 점에다가 마우스를 맞추시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크게 확대하듯이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네,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가 되었을 때 그 동그라미 안쪽으로 내가 요 사진을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가 놓으시면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동그라미 안에 내가 원하는 사진의 크기를 확대해서 요 안쪽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고요. 자, 저는 우리 이웃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바꿨는데요. 아까 제가 업로드한 사진을 다시 이렇게 가져다가 놓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절할 수 있겠죠?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네, 내가 원하는 위치로 너무 크니까 네, 다시 이만큼만 조절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네, 사진의 크기가 네, 조절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좀 했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블로그 제목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제목만 보더라도 이 블로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웃들과 소통을 할 것이고 어떤 정보들을 네, 제공할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이 블로그 제목 선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 과목들도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일에 추가로 더 글자를 써야겠다라고 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텍스트라는 버튼을 누르신 후에 텍스트 상자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하나 아주 조그맣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서리에 있는 흰색 동그라미를 네, 마우스 맞추셔서 이렇게 왼쪽 단추 누르고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시면 박스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네, 이렇게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생성형 AI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SNS 마케팅 강의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네, 북트레일러 강의도 하죠. 그 다음에 네, 저는 스마트폰 네, 교육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네, 일들 또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입력이 다 되면 모서리에서 네, 흰색 점에서 적당하게 박스의 크기를 조절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네, 위에 블로그 제목보다는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 네, 갖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제가 크게 확대시켜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걸 보고 싶으시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시면 화면을 축소해서 전체적인 캔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네,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들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휠로 화면 확대 축소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시면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입력했습니다. 이 정도만 입력을 했는데도 벌써 네, 이렇게 네, 깔끔하게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맞는 그 주제에 맞는 요소들을 조금 더 배치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추가로 무엇인가를 더 갖다 넣으실 때는 왼쪽에서 요소라고 하는 항목에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캔바에서 제공하는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아까 템플릿처럼 이렇게 요소 검색이라고 하는 창에다가 클릭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네, 화살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살표의 유형에는 네, 도형 화살표가 있고 그래픽 화살표가 있고 사진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넣을 요소를 도형을 넣을 건지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걸 넣을 건지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걸 넣을 건지 따라서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모두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좀 더 많은 예, 화살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화살표가 있다. 그러면 네, 그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어,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네, 선생님들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네, 필요한 것들을 다시 검색을 하시면 되죠. 자, 저는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한번 넣어볼까요? 다시 화살표라는 글자를 지우고, 네, 스마트폰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그래픽 요소. 자, D의 디자인이 깔끔할 때는 이렇게 그래픽 요소로 가져다 놓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에 있는 모두 보기를 눌러서 네, 혹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네, 마음에 드시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좀 더, 요거는 유료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관 표시가 있는 것들은 유료니까, 네, 우리 유님들 확인 잘 하시고, 무료에서 가지고 오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네, 여기 무료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시키시면 되겠고, 이게 별로 안 예쁘네요. 자, 그러면, 음, 여기 제 프로필 사진이 있으니까 프로필 사진 말고, 네, 생성형 AI, 인공지능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콘을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미지를 한번 써볼까요? 네. 자, 요거를 이렇게, 요 동그라미를 없애고, 요거를 이렇게 한번 갖다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주제와 관련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검색해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캔바에는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들을 네, 천천히 검색해 보시고 네, 거기에서 원하시는 요소들을 가져다가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저장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저장을 하실 때는 네,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터치해 주시고 네,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터치와 클릭을 막 자꾸 이렇게 혼용했었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셔야겠죠. 자, 공유 버튼 클릭하시고, 네,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네, 블로그에 스캔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은 PNG로 네, 해주시길 권장하고요. 이거는 네,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파일 형식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PNG라고 하는 항목 선택해 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네, 저는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탐색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네, 블로그 스캔이라고 네, 저 파일 이름을 지정할 거고요. 네, 자, 만일에 이 저장 위치를 물어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동으로 예,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블로그 스킨 1로 저는 지정하고 저장 버튼 눌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캔바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캔바에 작업한 거는 예, 이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의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즉 내가 지금 네, 작업한 것이 캔바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만든 건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신가 하면 캔바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홈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 줄 막대 클릭하시고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캔바의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캔바의 첫 화면으로 오셨을 때 여기 최근 디자인이라고 하는 항목에 방금 내가 작업한 것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클릭하셔서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정이 된 거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바에서 블로그 스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이 스킨을 가지고 블로그에다가 네, 스킨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